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이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 속에 달리고 있는 말이 왠지 더 빠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검토되면서 잠자던 서랍 속 자동차 키를 꺼내시는 분들도 많아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의견차로 보류됐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에서 학부모 안전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등교 거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예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해주도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시대 말부터 구한말까지 제작된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어제 낮 을지로 사가의 한 철물점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8개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시도했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에서 전년보다 평균 35%나 급격한 상승률을 보인 강남구. 강남구 의회 새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에서는 공시가격의 현실성 없는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며 구청이 더 노력해 공시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국과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강남구 의회에선 의회 차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던 상황. 안건은 자유한국당 이재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23명의 의원 가운데 17명이 서명했는데 지난 8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인 게 이유입니다. 지난 14일 임시회 개회 직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부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가 내용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비례당의 구의원들만 결의안을 촉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심 운영위원장은 당을 떠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구를 조율한 뒤에 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인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인 강남구 의회. 일부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면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면 섬유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하지만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건설 자재나 전기, 가정용품 등에 널리 쓰여왔습니다. 사무실이나 학교 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벌레 무늬가 있는 하얀색 천장 마감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면 함유 제품입니다. 문제는 이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 성면은 배출되지 않고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죠.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이 돼서야 성면 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에서는 여전히 성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의 약 80%가 성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성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면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업체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면 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교육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된 전국 462개 초등학교 건물에서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병설 유치원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 방학을 이용해 성면 제거 공사를 하려는 학교의 안전 관리를 못 믿겠다며 등교 거부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성면 공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서울 내 학교는 모두 48곳.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성면 공사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상황.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동구 설린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생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성면 공사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설린초등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달 13일. 교실과 컴퓨터실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20여 개 구간에 걸쳐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 비닐이 찢어지거나 일반 마대자루에 성면을 담아 옮기는 일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찢어져 있고 구멍 나 있고 덜 막아 있고 저희가 보양을 막 테이프를 붙일 정도로 보양 상태가 엉망이고 학부모들은 당국의 미온적인 행정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면 해체 공사 하나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소관 분야만을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파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요. 학교 공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도 또 책임을 교육청에 넘기죠. 소문을 열면 이 오염물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이것은 또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강동구청이나 그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이나 노동청이나 어느 한 곳 책임지는 사람 없고 학부모들만 속만 탈 뿐입니다. 한편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설린초등학교에는 일반 백성면보다 치명적인 갈성면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근 송파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있는 곳인데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면 공사를 옆 건물 초등학교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개학을 했습니다. 급기야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붙어있는 성면 잔해들 하며 성면 비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닐 보양은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송파구의 한 중학교 모습입니다. 중학교와 함께 붙어있는 초등학교에선 이 같은 부실한 성면 공사에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택했습니다. 한 울타리 속 두 학교지만 사전 공지 없이 중학교만 학사 일정을 조정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초등학교만 개학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12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이 평소대로라면 하교하는 학생들로 분배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게 한 명이고 제일 많은 게 저희 반 4명일걸요. 성면 제거 작업 후 최근 시작된 잔해물 검사에서도 연이어 성면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학부모들은 철거된 성면이 야간에 무더기로 몰래 반출돼 학교 곳곳이 성면가루로 날리고 있다며 우려합니다. 그리고 성면 텍스 폐기물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업자에게 물어보니 전날 밤 12시에 이미 도둑 반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침에 바닥에는 성면 잔재물로 보이는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외에도 추가적인 안전한 방법들이 있는지 또 적정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성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금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적하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는 성면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매뉴얼은 만들지만 어떤 그거에 대한 처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는 환경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노조는 자기네들은 그냥 공사한다는 거지 그 공사 잘못한 거에 대한 저거는 노동부는 환경부가 책임.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실공사로 학부모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성면 관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 성면 제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앞선 기사에서 인터뷰차 잠시 나왔던 설린초 학부모 김희화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설린초에 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앞선 보도에서 이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면 부실 공사로 인해 학교 안과 밖 주변 지역으로까지 1급 발암 물질인 이 성면 가루가 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나 교육 당국 등 이 관련 부처들이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성면에 관련된 각 부처, 예를 들어 학교,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청 등이 이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회피, 심지어는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문제점들을 이렇게 제기해 주셨는데 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강동구에서는 성면 작업을 할 때 주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감시단 운영으로 앞으로 관련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감시단이라는 저희 주민 운영, 자치 운영으로만은 성면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 없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주민감시단은 아니었지만 이와 관련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시민단체에 속한 전문가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민감시단에 앞서 성면 그 안전관리나 그에 관련된 일이 정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실질적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주민감시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법제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새학기가 약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 학교의 경우는 이 교육부 관계자분들이나 성면 분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 성면 해체 공사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 공사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가 성면 분진으로 다 덮여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아이들을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가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저희 설린초 학부모들은 언론이나 우리 지역 시구의원, 국회의원 및 또는 민원, 성원,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등교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면 공사의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설리초등학교 학부모 김희화 씨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중구 을지로 사가의 한 아크릴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크릴 재단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크릴 재단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마솥과 주방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내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하면 조선 백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용산 공예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조선의 마지막 백자인 해주도자전을 열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황해도 해주지방 일대 민간 가마에서 만들어진 청화 백자입니다. 실용성이 높아 해주 항아리라고도 불립니다. 다산과 다복의 상징인 잉어를 비롯해 모란과 국화 등 미나를 소재로 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산화철 함유량이 높아 붉은 빛을 띠는 석관주 도자기도 있습니다. 용산 공예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해주 도자전입니다. 그 왕실에 들어가는 도자기를 굽는 분들을 다 그 분원해서 내몰았죠. 조선 최고의 도공들이 황해도로 올라가서 해주 지방에서 해주 가마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구워내는 데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과 성인이 한 조를 이뤄 직접 한반도 모양의 도자기를 꾸며봅니다. 재밌어요. 도자기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한국 도자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 왕조의 공식 자기 제작소였던 분원을 해체하면서 황해도로 떠난 도공들의 슬픔과 분노가 깃든 해주 도자. 조선의 꽃 그리고 눈물이란 주제로 열린 해주 도자전은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프레디 머큐리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소방 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한 건데 항상 긴장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소방관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엄정규 기자입니다. 무대가 아닌 소방차 위, 손에는 마이크 대신 소방 호스를 들고 프레디 머큐리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객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 잠깐의 어색함은 있고 열정적인 관객 매너를 보여줍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패러디한 소방 홍보 영상입니다.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극한 직업도 소방관들의 재치로 재구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뚜껑이 많아? 야, 정신 안 차릴래? 소방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안전 서비스는 없었다. 우리는 소방관인가 슈퍼맨인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몸담아 있는 우리 소방에 어떤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든 건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수 소방교. 기획과 촬영 편집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 연기까지 1인 사역을 도맡았습니다. 홍보 영상에 웃음 코드를 담은 이유는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서기 위해서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가수와 관중들 간의 소통하는 부분, 애드립 부분, 애드립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요. 우리 서울 소방도 시민과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애호 패러디를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 그런 의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한 직업으로 둘째가라면서러운 소방관. 남을 위한 그들의 희생이 더욱 값진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광진구 신청사와 호텔, 그리고 아파트와 대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법무사와 대소소, 식당과 커피집이 줄을 이루는 옛 동부지법 앞 상가.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떠난 후 극심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옛 동부지법 용지에 들어설 광진구 신청사와 대규모 업무시설 공사가 2020년 시작해 2024년 말에야 끝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수년간 더 상권 침체를 견뎌야 한다며 불만이 큰 상황. 말도 못하지 뭐. 우리가 한 30만 원, 30만 원 팔던 게요. 10만 원 넘어가 본 적 없어요. 가고 난 이후로. 그런데 최근 광진구가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올해 하반기 업무단지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완공 시기 역시 2023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용지 소유주인 KT와의 수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 조기 착공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저번 달 30일이죠. 그때 벌써 사업 시행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주민 공람과 그 관계부서 협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월 말쯤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추진을 빨리 할 예정입니다. 착공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6월엔 동부지법 건물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옛 동부지법과 KT 용지를 포함한 7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 30층 이상 규모의 업무 공간과 호텔, 1,360여 세대의 아파트 등을 짓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 그리고 주변에 그 문화시설들도 들어오거든요. 그 문화시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문화권, 그런 것들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는 사업 착공, 공사 인력들이 대거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게 돼 상권 침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 놀이터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꿈 놀이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무학봉길 스위튼 아파트 내 마련됐습니다. 센터에는 돌봄교사 2명이 상시 배치돼 아이들의 학습과 취미 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성동구는 유아 돌봄 못지않게 초등학생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큰 만큼 아이꿈 놀이터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이번 달부터 매달 2만 원에 달하는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 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보훈 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신설된 겁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보훈 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티슈 인턴, 티슈 인맥. 요즘 검색창에서 티슈라는 말만 쳐도 쉽게 노출되는 단어들입니다. 인턴이나 사람 간의 관계도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죠. 매년 한 해의 키워드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어나오는 성면가로도 걱정이지만 얇아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